그 다음에 문배동, 남영동 일대는 주거상업 업무 복합 용도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거점 지역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남영동 특별계획구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숙대입구역이고요. 여기를 갖다 이렇게, 여기 남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영역에서 숙대입구역 그 사이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가서 거기를 뭐 하겠다? 주거상업 업무 복합 용도로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동네 가면 다 뭐밖에 없어요? 먹자밖에 없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냄새 나는데도 골목골목 들어가면 벅적벅적거려요. 아, 12시, 밤 12시만 넘으면 짜증나서 못 다니겠어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술을 먹고서면 화장실 들어가서 오줌을 놓치면 나 거기 가다 12시만 넘으면 오줌을 하더라고요. 아주 여름만 되면 아주 찌리네, 아주 진동을 해요. 그런데도 또 저녁 한 6시, 7시 되면 사람들이 글로 가서 또 술을 먹으러 또 들어가요. 그래. 참, 그 일다가 다 바뀌는 거예요. 완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 대사관 있죠? 미 대사관이 이 앞에 있잖아요. 이쪽에. 그쵸? 이거를 갖다 뭐 한다?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가 후암동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잡아놓고요. 여러분들 후암동 같은 경우도 그 일대 여기 괜찮아요? 서울 병무청 있는 자리 있죠? 그 일대가 여기 후암동이에요. 네, 후암시장 있는 자리. 네, 그 일대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계획구역이니까 여러분들 잘 생겨요. 여기 특별계획구로 지정해놓고요. 앞에 부분은 이 라인에 도로에 붙어있는 라인 있죠? 도로에 붙어있는 라인은 고층으로 올라가고요. 뒷부분은 특별계획구로도 고층으로 안 올라가요. 저층으로 가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게 도로, 간선도로 부분에 붙어있는 데는 이렇게 이 라인에서 이렇게 따라서 유지해요. 수대구역까지 이렇게 라인 따라서 내려오면 여기는 뭐한다? 고층 고밀로 가고 뒤로는 뭐한다? 저층 저밀이에요. 확 틀려요. 얘는. 여기 보시면요. 용산 지구단위계 저정비 및 용산 광역중심 범위를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나오고 서울역 후암동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규정 범위 포함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용산역 일대는 주거상업 등 중심기능 지원 용도로 도입 권장했다. 그래서 주거상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지간한 거는 뭐예요? 다 근린상가, 빌딩 아니면 뭐한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강대로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유도하겠다. 그렇죠? 주거용도 개발을 지향. 근데 주거복합재해라고 써있죠? 아, 거기 주거복합재해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는 한강대로변에 다 가는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여기 있잖아요. 상업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가겠다.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 다음에 아까 다 본 거고요. 여기 보면은 서부 이천동 있죠? 밑에 보면 서부 이천동 지구는 특별계획구로 지정하여 노후 주거지를 정비, 특별계획구역 외 지역은 재건축 시 주변 지역과 연계를 고려 개발을 권장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천동에 아파트 지구 있죠. 예, 여기는 뭐 하겠냐면 나와 봐야 알아요. 얘도 이번에 이게 서부 이천동 이 아파트 지구도 묶어가지고 올 말쯤에 나올 거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 그때 나와봐야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왕궁맨션이라고 있죠. 얘가 문제예요. 왜 문제인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용적률도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혔을 때 맨션을 때려줘가지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어떤 동은 용적률이 350 나오고 어떤 동은 용적률이 400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개발할 때?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확답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거기 있는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대로 살려달라.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못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나와 봐야지 알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는 정비창 부지 전략복합단지 조성 및 주변 지역에 연계를 해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들 지역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용산 전자상가 일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나오면서 뭐 하냐면은 옛날 국제기록 복합지구라고 섬에 딱 발표를 해놓고 나가지고 그게 사라지고 났을 때 개별적으로 하라. 옛날에 한꺼번에 다 개발하자는 뜻이었어요. 그러다 그거를 박원순 시장이 딱 당선이 되고 나서 뭐 한다? 그걸 해제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한다? 개별로 가라. 그리고 나가지고 옛날 관광버스 터미널 자리 있죠. 용산 전자상가 그 앞에 관광버스 터미널 자리를 갖다 뭐 했어? 지금 6성급 호텔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요. 한 번에 들어서지 못, 한 번에 다 개발하자 그랬더니 안 되니까 뭐야?
하나하나씩 개발하라고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용산역 앞에 뭐 들어섰어요? 우리나라에서 주가 지수 높은 주식으로 유명하죠. 주식 높은 주식. 아모레 퍼시픽. 본사가 글로 들어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뭐예요? 병원 2개 들어서고요. 병원 호텔, 메디컬 호텔 2개 들어서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가 싹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아모레 퍼시픽 들어오죠. 옆에 있는 거의 그 객실 1740실에다 나머지 레지던스 해가지고 섬에 2000실짜리 호텔 들어서죠. 그 다음에 메디컬 호텔 들어서죠. 2개 더 들어서죠. 아모레 퍼시픽 들어오죠. 그럼 서비스 업종 종사들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2015년도 12월 달에 뭐라면 효창공원역 가가지고 뭐 사라냐면 신규 빌라 나오는 거 좋으면 제발 좀 매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1억이 넘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발동동 부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거 잘 아셔야 돼. 서비스 업종이 확장되는 거예요. 서비스 업종에 들어오면 종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20, 30대란 말이에요. 20, 30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 2억대라도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 못 잡잖아요. 그래서 빌라 가격이 천정부지 뛰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신규를 보지 마시고 쪼래된 오래된 빌라라도 신규 집 빌라고 오래된 빌라가 가격이 참 많이 나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놓고 그러면요. 실제로 뭐 한다? 갭 투자하기 딱 좋아요. 아직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점점 더 들어서야 되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멀은 거예요. 갈 길이. 그 다음에 동대문 지역 중심은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동대문 지역 중심인데 실제로 여기가 다 부지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니고요. 이쪽 동네는 성동구예요. 이쪽 동네는. 여기 동묘역에서 이 밑에 부분 있죠. 동대문, 창신역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종로 쪽이에요. 이쪽은 성동구거든요. 네? 동대문구. 네? 종로 위에는 종로고 밑에는 동대문구예요.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온 건데 그냥 다른 건 둘째치고 뭐만 볼 거냐면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잘 보시면요. 앞에 여기 있는 그림하고요. 여기 있는 그림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거.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넓어졌죠? 그걸 보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왜 올려놨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요. 현재 지구단위 계획하고 얘하고 면적이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런 거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 한전 여기 보시면 황학동 리모델링 구역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좀 확대돼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요 간선도로변 있죠.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아니 지구단위 계획으로 좋다고 해가지고 절대 투자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저기는 40평, 50평짜리가 길가에 쫙 붙어 있어. 가다 보면 뭐예요?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이 쫙 있어요. 상가 건물이.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중심이 미관지구예요. 그래서 5m 뭐예요? 건축선이 뒤로 후퇴됐단 말이에요. 질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시려면 어디 가나? 요 안쪽에 있죠. 여기가 더 나아요. 네. 여기는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창조산업 지원 거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대신 여기서 하나 빠진 거. 여기 보시면 대광 중고등학교 가는 라인에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확대됐죠.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역세권일 때 정비사업 가는데 여기 보면은 한양 여중 그다음에 한양여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남서울대학교를 만든 그 재단 그 이사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검정고시 반 있잖아요. 거기 여기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건물이. 그러니까 의미 있다 없다? 없어요. 별로. 여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지구를 볼 거예요.
한남지구 같은 경우는 한남 오거리 주변 한남 아이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 중이다. 그리고 순천향 대학병원이 있더라. 한남연집에 한남 주차장이 있더라. 여기가 국공유지거든요. 한남 주차장 부지가 여기 한남 주차장 부지 여기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다음에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더라. 다 있는 거죠. 여기 옛날에 당국대 이전 부지가 한남 더일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뭐예요? 공공 임대 아파트 됐다가 얼마 전에 분양했죠. 여기 있는 거 최고 큰 평수가 아시죠? 평당 얼마에 분양됐는지? 8,340만 원에 분양됐죠. 한 평 가격이. 그것도 이쪽 밑에 가장 좋은 자리에 한강 조망 쫙 돼 있는 가장 큰 평수 아파트가 그렇게 분양된 거예요. 말도 많죠. 이거 공공부지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시행사가 어떻게 해요? 임대 아파트 돌려버린 거예요. 대출 이자만 계속 뭐예요? 임대료만 갖고도 대출 이자 낼 수 있으니까 버틴 거예요. 계속. 게다가 8년 지나고 나서 8년 10년 지나고 나서 뭐 한 거예요? 분양 때려버렸잖아요. 한 방에 역전해버렸잖아요. 차라리 공공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민간이 임대 아파트 같은 게 10년이잖아요. 공공 8년. 10년인데 10년 지나가지고 하게 되면 저기 공공은 10년, 저기 민영은 18년이에요. 8년 지나가도 일반 분양할 수 있거든요. 이때 임대 아파트를 일반 분양해버리면 뭐 안 걸려요?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는 거예요. 머리 썼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남 외인주택이라고 있죠? 요번에 이거 주상복합 아파트 올라갔거든요. 작년에 분양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이거요. 최고층 있죠? 상층에 보면은 뭐 있어요? 펜트하우스 있죠? 펜트하우스 분양가 1억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분양가 1억 찍었어요. 작년에 분양할 때. 제일 작은 평수가 265제곱미터예요. 제일 작은 평수가요. 265제곱미터였다고요. 펜트하우스는 얼마 되더라? 한 100평이 넘어요. 170평인가 18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집안에 뭐 수영장도 있다니까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개발하냐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역을 이렇게 표시해뒀지만은 한남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얼마 안 돼요. 요 밑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로변만 한남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거를 뭐 하겠다?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남 오거리를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순천향병원에서 한남 리전시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완전 뭐예요? 한남역 주변이죠. 여기가 곧 주차장 부지 있는 거고 여기 일대를 갖다 이렇게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남 오거리를 갖다 한남 오거리 일원을 갖다 뭔가 주거상업 업무 복합 기능 중심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현재 안에 보시면요. 한남 오거리에서 안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지금 요 부분만 지금 상업지역이에요. 현재 요 부분만.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요. 3종이거든요. 거기를 갖다 어떻게 하겠다? 일부 상업 여기 있잖아요. 상업, 주거 상업 업무 복합 기능. 그럼 뭐게 되냐? 최소한 준주거예요. 여기 준주거예요 다. 최소한. 바뀐다는 거 이렇게요. 그다음에 한남역 중심으로 역세권 기능 강화 및 저이용 가용지를 활용한 커뮤니티 중심지를 가져가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노밀집 지역은 주거 복합 개발을 통해 역세권 기능 가능하겠다는데 여기거든요. 한남역 주변 이 앞에 있죠. 여기를 가겠다. 뭐 하겠다?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뭔 개발? 주거 복합 개발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중에 좀 개발 계획 같은 게 뜨게 되면 그 전에 가면 뭐 한다? 요들 지역에 단독주택 같은 거나 하나 들어가시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버는 법의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다가구 주택 매입하셔가지고요. 뭘로 바꾸시면 되는지 아세요? 다세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뭐 생겨요? 아니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럼 분양권이 하나 나오잖아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바꿔놨어. 그러면 세대당 뭐예요? 분양권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나중에 하실 때? 내가 다 가져가지 마시고 팔거나 이러면 돈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때는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잡힌 거 사실 때는 뭐 한다?
다가구 주택을 사셔가지고 뭐 한다? 나중에 일단 사놓고 나서 바로 뭘로 바꿔요? 다세대로 바꿔요. 용도 변경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축물 용도 변경.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바뀌겠죠. 다세대 주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냐면 뭐 하면 돼요? 단독 세대. 그쵸? 뭐요? 출입문 따로. 그 다음에 뭐요? 싱크대 따로, 욕실 따로. 그게 뭐요? 다세대예요. 그런 게 세대가 여러 개 몰려있는 걸 다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니까 전부 다 연립을 안 되고 다세대도 되죠. 당연히. 그렇죠? 투자도 이렇게 요령껏 하시는 거예요. 정 안 되면요. 뭐 한다? 꼼수로도 써야지. 이게 꼼수잖아요. 근데 개발계획이 발표나고 나서 구청 가서 바꿔달라면 안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계획 발표나기 전에 미리 가서 바꿔놓고. 그렇죠? 그 나중에 개발계획 발표나면요. 파시면 돼요. 파시면. 원룸 15개야. 그럼 원룸 15개 파시면 돼. 왜? 다 분양권이니까. 그럼 실제로 바꿔놨을 때는 돈 들어가겠죠. 그렇죠? 만약에 다가구 주택을 갖다 샀는데 뭐 한 20억 주고 샀어. 근데 15개야. 분양권이라 생각해봐요. 하나에 얼마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하나당 3억에서 5억짜리죠, 이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저한테 오세요. 이런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관리 방향 쭉 나오죠. 한남 지구단위계 재정비 주거상업복합 기능을 주도하시겠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한남역 주변 저층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복합 개발하겠다 나오는데 특별계획구역은요.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좀 세요. 용적률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서울시 입장에서 딱 볼 때는 뭐냐면 야 니들 시프트로 해. 그러고 나서 뭐 한다? 용적률 이빠이로 줄 거예요. 얘 얼마? 내가 볼 때는 역세권에서 가깝잖아요. 얘 용적률 500짜리예요. 내가 안 봐도 얘는. 그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그 옆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 뭐겠대요? 유수지에 주차장 있는 거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 복합화로 활용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뭐 집어넣겠어요? 여러 가지 뭐 센터 이런 거 들어가겠죠. 주민복합시설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근데 바로 옆에 주상복합 아파트면서 거기도 시설이 커뮤니티 시설 이거 잘 돼 있는데 옆 동네 가면 또 있어. 그러니까 생활 편의가 낮아지죠.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한남역 있고요. 많이 바뀌겠죠. 그러고 나서 그 옆에 뭐예요? 다 이쪽 지역이 다 뭐예요, 이제?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거 가격만큼 뭐도 얘도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얘는 언제 정도 본다? 한 2, 3년 안이면 나올 것 같아요. 얘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지역생활권입니다. 평창 부암생활권 나왔어요. 저층 주거지가 많더라. 여기 보세요, 그냥. 도로 중심의 교통발달, 대중교통이 부족하더라. 철도 접근 방안이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평창 부암동이에요. 그래서 종로구 비전계획을 봤더니 여기에다가 뭐냐면 평창 부암권역은 뭐 인접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한다? 저밀도 고급 주거지로 개발하겠다죠. 그렇죠? 예. 개발제한구 해제된 부암동 일대는 낙후된 지역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도시 기반 시설을 확보해야겠다는 거죠. 저층 주거지로, 저층 중심의 주거지로 개발하겠다죠. 다 여기는 저층 주거지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 발전 구상도예요. 이제 지역 생활권이에요. 지역 생활권의 지역 발전 구상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이따가 이제 하나 더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특성 주거지의 개념의 유형 구분인데요. 특성 주거지 개념인 특성 주거는 역사, 문화적, 자연적 요건에 의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양호한 주거 및 주변 환경 등 주거지 특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특성 주거지는 역사, 도심, 주요산, 한강변, 구릉지, 해발고도 40m 이상의 지역 중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지역. 여기는 뭐 하겠다? 구릉지. 그 특성 주거지를 가지고 개발하겠다. 저기 말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특성 주거지가 딱 나오면 하나 뭐다? 얘는 무조건 저층 주거지예요.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뭐 한다? 소위 말하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릉지 기타 관리는요. 구릉지 기타 관리는요. 재개발 절대 금지 구역이에요. 앞으로요. 그게 서울시 전략입니다. 그거만 알아두시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청운효자 사직생활권이 있는데 여기도 뭐냐면은 이게 났죠? 지역생활권,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 한원 밀집지역이다 이렇게 나오죠. 경복궁의 서촌이에요. 경복궁의 서촌. 경복궁의 서쪽에 있다고 서촌이에요. 이쪽 지역이. 여기도 뭐냐면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정동 일대 도시 활성화 지역, 돈임은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뭐 저는 별로 이런 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덕수궁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당연히 역사 자원을 활용하겠다잖아요. 그럼 개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돈임은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 뭐 한다? 여기 뭐냐 목적이 뭐예요?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주거 상업 기능 이런 나오니까 뭐예요? 주거 상업 기능 가는데 이런 쪽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도 돈임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분당선 연장선인데요. 삼성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디 갔어? 강남에서 지금 신사까지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동민구에서 용산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로 틀어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 있죠. 여기 연신내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뭐 한다? GTX N호선과 뭐 한다? 공용 구간이에요. 공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다 보면은 뭐예요? 1, 2층으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아예 공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노선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줄어요? 공사비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서울시 계획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204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녹사평역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뭐냐면은 여기는 은평구 쪽이니까 여기 독바역인데 독바역을 안 가요. 실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 연신내 쪽으로 빠지는 거니까 여기 연신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여기서 쭉 오면서 갇힌 구간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시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여기 보면 서울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역이 이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복궁에 다 날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 경복궁이랑 여기 시청 이거 다 날아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경복고개로. 지금 서울시 계획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경복고교하고 세검정 초교가 왜 들어가냐면 여기는 아까 그랬죠. 부암생활권인데 뭐가 없다? 철도가 없잖아요. 교통의 소외 지역이잖아. 얘는 살리고 가야 되는 거야. 대신 뭐 하냐면은 경복궁역, 광화문역, 시청역을 안 거쳐가요. 그러니까 밑에 102 있죠? 102 신설역인데 신설역 사라지는 거예요. 서울역으로 가버리니까. 싹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것만 봐야 돼. 그래서 경복고교 한번 볼 거예요. 여기가 경복